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5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촬영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볼 거고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다시 한번 이러한 이슈가 또 발생이 되었는지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결국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관련된 영상 제가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 드릴 거고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은 직접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까 저희 대기업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뉴스 기사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이고 7월 4일 9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기자분은 어제랑 동일한 분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자, 추가적인 키워드가 이 뉴스 기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아래쪽 내용으로 내려가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촬영했던 내용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정이 되었죠. 그 수정되었던 부분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이닉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나서 그냥 참조인으로 내용이 바뀌었죠. 뭐 이분이 작성한 뉴스 기사에서는 참조인이라는 말은 없었고 피의자 신분 내용만 빠졌었고 다른 뉴스 기사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단순히 참조인이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IR 담당자분이랑 SK 하이닉스 담당자분이랑 확인을 했던 부분도 참조인이었다라고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파도에 왜 전화를 안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하이닉스와 관련된 뉴스였기 때문에 파도에는 뭐 굳이 확인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어저께 나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강원은 파도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주식을 차명 거래 정황도 포착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자, 이 워딩이 참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임직원들이 파도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어저께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이닉스 임직원과 파도에도 임직원이 이런 내부 거래를 했는가? 라는 이런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워딩이 뭔가 명확하지 않고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이 파도 임직원이 아무래도 여기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문제가 내부자 거래 이슈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뉴스 기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도는 상관없고 하이닉스 관련된 임직원들만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 더해서 제가 이전에 파도에서 확인했을 때는 내부적인 임직원 거래는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전달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부정적인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되었다라는 의혹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좀 중요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하이닉스 임직원들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면서 파도도 뭐 여기 관련된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정황이 포착된 걸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뒤에 내용이 의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가능성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언제부터 뉴스 기사가 팩트에 근거한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뉴스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분만 어제부터 유독 이상하게 좀 어그로성 기사를 계속 이제 뉴스를
보이던데 다른 뉴스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차명거래 계좌에 관한 내용도 없고 뭐 묵살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기사들이. 그러면서 SBS 쪽과 관련해서 단독적인 의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었고, 자,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 분봉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 3분봉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갭 하락을 좀 시작을 해서 7%까지 장이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가 마무리됐다라는 점이 이전과 예전에 이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이때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점 부분도 있었고, 이때도 뭐 내부자 거래 이슈도 있을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정황상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또 IPO 관련해서 파도가 또 그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지금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11일 날 상장이 되어지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프트업이 또 IPO 되어가 나왔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게임 개발 회사이고 지금 공모가가 6만 원이고 청약 경쟁률이 340대 1 정도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NH투자증권이 또 이제 공모사 주관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금감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책임 면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파도라는 기업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시프트업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적인 플레이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참조 용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어제 뉴스 나온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차명계좌 거래랑 그 다음에 의견 묵살,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SBS 관련된 뉴스에서만 나온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다뤄진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거래량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난번 과거 흐름과 동일한 반복 흐름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의 IPO 상장 때문에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금감원의 이런 조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도가 결국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상한가만큼의 갈 수 있는 큰 재료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투자자, 파도 주주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큰 이제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자, 1순위는 이제 메타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 관련된 공시 다시 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공시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메타향으로 하는 부분들이 진짜 정말 강한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 메타 때문에 매출이 끊기면서 파도 주가 가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무혐의 종결이 났을 때 또 사법 리스크가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또 언급을 드릴 거고, 지금 그냥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반등 모멘텀은 메타와 거래 재개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이제 리스크 해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주봉 11선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11선 위에서 종가가 이제 한 8원 정도 위로 해서 마감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서 약간 좀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이제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을 때 주가도 같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업황이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리스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뭐 이제 전화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직접 현장으로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